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정말 명사 특강 초청 강의 이걸 좀 해보려고 제가 오늘 귀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저도 우연히 이게 이렇게 공전의 베스트셀러인 줄 모르고 저는 아주 뒤늦게 이 책을 접하게 됐는데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분은 꼭 모셔서 저도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여기 계신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정말 도움되는 그 정보들 또는 지혜들 좀 이걸 전달해 드리려고 모셨는데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황농문 교수님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시간 내주셔서 영광입니다.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교수님 저야 교수님 이제 익히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만 한번 해주시죠. 저는 작년에 그 서울대학교를 정년하고 지금 몰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몰입의 저자 황농문입니다. 네. 저한테는요, 또 제가 아주 예전에 정말 감명 깊게 방문했던 연구원이 하나 있는데요. 표준연구원이라고 우리나라 이제 헌법이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법에 명시돼서 이 기관이 존치해야 되고 기관의 정확한 역할들이 명시되어 있는 국책연구원 중에서도 좀 위상이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중요도가 다른 그곳에서도 또 오래 재직하셨습니다. 특히 제가 그때요. 로비에 세미나 때문에 방문했는데 로비에서 이 표준연구원이 하는 그 도량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단위에 대한 그 정밀함. 야,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네네네. 7개 그 기본 단위가 있죠. 네. 길이, 무게, 그다음에 시간, 이렇게 힘, 이렇게 해서 7개의 기본 단위 그거를 이제 하죠.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네. 하여튼 그게 그렇게 귀한 또 연구소인지를 모르고 넉넉히 저 로비에 있는 패널들 읽다가 그러다가 또 우리 황농문 교수님께서 그 표준연구원에 재직하셨다가 서울대로 가셨던 분이라는 걸 듣고 이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인생 2막은 뭘로 하시나 궁금했는데 제가 요즘 가장 큰 고민하고 있는 이 몰입에 대해서도 또 깊은 성찰과 또 지금 아카데미도 운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도 책을 끝까지 한 2번 탐독하면서 책 내용을 보면서 깨달음도 얻었지만 궁금한 것도 있어서 오늘 그 두 개를 병행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책 서문에는요. 중학생들도 몰입할 기회를 충분히 줬더니 놀라운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성찰을 얻어내더라 하면서 세상에 중학생들이 미적분도 푸는 모습들을 직접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단 제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사람도 몰입을 많이 하면 남다른 지능 또는 심지어 천재적인 성과도 다 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몰입을 처음 경험한 게 제가 이제 표준연의 연구원이었어요.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원이고 그때 거기 있으면서 이제 미국의 포스닥을 갔어요. 그 미국의 표준연구소에 해당하는 거가 미국의 NIST라고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라고 그러니까 미국 표준국이죠. 표준기술원인데 거기 있으면서 몰입을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두뇌를 풀가동할 수 있느냐 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가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실천한 거죠. 그래서 연구하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일부러 걸어가면서도 생각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생각을 하고 샤워하면서 생각하고 운전하면서 생각하고 했어요. 일부러 1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했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딱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이. 그 상태를 제가 이제 몰입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가 되면 정말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기분도 좋고 이제 이런 걸 경험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 인생에 이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인위적인 노력으로 어떤 문제를 죽어라고 그 문제만 생각하면 그 문제만 생각하는 상태가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며칠이 지나면. 그리고 그 상태는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기분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으로 내 머리를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활용을 한 거죠. 재료 분야의 난제에 도전을 했는데요. 표준연구소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몰입하기 되게 좋아요. 그 연구소 분위기가 꼭 수도원 같아요. 보면은 복도에 보면 아무도 없고 다 자기 연구실에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7년 동안 이제 몰입을 한 거죠. 그래서 재료 분야의 난제에 다 도전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가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는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런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생각하다가 답이 안 보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건 더 생각해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앞이 깜깜하고 그러니까 시간 낭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포기하지 말고 예.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져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안 풀리더라도 한 10분 만에 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그 문제가 언제 풀릴지를 모르는 거지. 계속 생각을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적인 능력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1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 10시간이 지나면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 뭐 이틀이 지나면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고 이제 3일이 지나면은 불연속적인 변화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예. 불연속적인 변화. 제가 말하는 몰입은 이제 그 정도는 해야 이제 그 상태가 도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몰입을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를 제가 이제 반복해서 경험을 한 거예요. 예. 7년 동안. 예. 그러면서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제 해결을 해서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가 몰입책이 나오기 전이에요. 예. 그 SBS 그 사람들이 몰입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촬영을 하는데 네. 저한테 이제 몰입 인터뷰를 하자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뭘 제안했냐면 중학생들, 그러니까 아직 고등학교 미분을 배우지 않은 학생들, 네. 중학교 3학년 애들을 10명을 뽑아서 예. 뉴턴이 해결했던 미분을 얘들이 배우지 않고 뉴턴이 고민했던 그런 상태, 그러니까 뉴턴이 순간 속도를 고민하다가 네. 이제 미분을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가속도의 법칙을 만들었는데 가속도가 순간 속도거든요. 예. 그래서 그 순간 속도를 고민하다가 이제 미분을 찾아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 y 꼴 y 뭐 x의 3승에 2와 8을 그 한 점을 주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를 준 거예요. 네. 거기 그 방송국 사람들한테 한 달 정도 몰입을 시키면 뉴턴이 해결한 미분을 애들이 다 거의 다 할 거다라고 제가 이제 제안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그때가 학기 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한 달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제 2박 3일로 그러니까 네. 금요일 애들 끝나고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박 3일을 하니까 2명이 풀어냈어요. 우와. 네, 한 명은 한 2시간 조금 넘어서 네. 풀어냈고 네. 또 한 명은 그 다음날 풀어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근데 그 생각하는 거가 이제 이게 조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쉬는 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슬로우 싱킹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완된 상태에서 편안하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 생각하는 방법이 네, 좀 네. 왜냐하면 긴 시간 생각해야 되니까 그거를 막 조급하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그렇지 않게 쉬는 듯이 이제 이완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설명해주고 근데 이제 2명은 풀었는데 이제 나머지는 못 풀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은 약간 실망해서 간다고요. 네. 자기가 못 풀었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힌트를 주는 거예요. 힌트. 이제 그 일요일 날 점심 먹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힌트를 주고 시간을 또 줘요. 생각할 시간을. 예. 그러면 푸는 아이가 나와요. 예. 그리고 여전히 또 못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 그럼 힌트를 더 줘요. 예. 더 주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주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들이 다 풀게끔 이렇게 했죠. 그럼 이제 애들은 거의 자기 힘으로 풀었다고 생각해요. 도움 예. 조금 받았다고. 예. 그래서 이제 애들은 그래도 성공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어느 정도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에는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몰입하면 네. 누구나 청재적인 성과에 근접한 것도 도전해 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이해도 되겠죠? 네. 자, 그러면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교수님 같은 경우는요. 네. 그리고 그 중학생 같은 경우는 교수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에서 몰입한다고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교수님은 이미 몰입하시기 전에 많은 두둑한 지적 자산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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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있기 때문에 몰입하니까 답이 나온 거고 그렇죠. 그 중학생도 교수님 같은 분이 옆에서 살짝 찔러줬기 때문에 된 거지 그냥 일반인들이 아무 지식과 지혜, 경험이 없을 때 몰입만 한다고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이제 몰입을 쭉 하다 보니까 예.
바깥에서 뭐가 이렇게 내가 모르는 데에서 뭐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찾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장기 기억,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고 경험하고 느낀 모든 게 장기 기억이라는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끄집어내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한 거예요. 네. 아, 몰입의 성과를 낼 때도 경험이든 지식이든 그게 두둑히 있는 게 확실히 편차를 내는군요.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가 이 학생들이 이제 그걸 풀었다고 뭐 뉴턴만큼 됐다 그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뉴턴은 그 문제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발견하고 풀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문제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뉴턴이 가속도를 고민하다가 가속도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냐 하면서 이제 미분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발견한 거가 훨씬 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뉴턴은 그걸 한 거고 이제 학생들은 그걸 시킨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인데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가장 천재적인 업적을 많이 배출한 민족을 꼽으라면 유대인들을 많이 꼽는데 책에 유대인의 또 영재 교육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써주셨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 수상자가 200명이 넘어요. 인구가 한 1,400, 1,500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1년간 미국에서 그 580만 되는 유대인들이 1년간 버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가 버는 돈보다 몇 배가 돼요. 그래서 제가 1인당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23배더라고요. 대단하네요. 2003년 그 세계은행 데이터인데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의 한 4분의 1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경우는 29%. 그러니까 3명 중에 거의 1명이 유대인 학생이고 교수도 그 정도 돼요. 굉장히 놀라워요, 유대인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유대인 교육에 관심을 갖는데 일단 유대인들은 교육은 부모의 의무다.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교육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높아요. 우리도 높고 유대인도 높아요. 저는 어디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높아요. 그러니까 서양에는 별로 교육열이 안 높은데 이제 유대인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데 철학이 좀 다른데 부모는 자식의 신세를 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 교육이 달라요. 우리는 약간 애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내가 교육을 잘 시키면 내가 좀 자식 덕을 본다라는 것도 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적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목표로 하냐면 명문대를 들어가거나 좋은 뭐 의대나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원해요.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러니까 학벌, 약간의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좋은 두뇌를 물려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학벌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좋은 두뇌를 물려주려고 해요. 전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좋은 학벌을 물려주려고 하니까 우리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육을 시켜요. 근데 유대인들은 좋은 두뇌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머리를 발달시키는 교육을 해요.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몰입을 이해하려고 제가 뇌를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우리 뇌에 이제 신경 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뇌는 요구한 대로 발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 그러니까 유대인 교육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발달시키는 식으로 교육을 하면 계속 지적인 도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질문이에요. 생각하게 만들려면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두뇌가 발달을 하는 교육을 한 거고 우리는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발달이 안 하는 거예요. 길게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교육열이 높은데 효율이 너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열은 유대인 못지않게 높은데 왜 우리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 하나도 없느냐는 거죠. 이런 철학의 차이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강조하는 게 몸보다 머리를 쓰라고 그래요. 그걸 되게 강조해요. 몸보다 머리를 써라.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탈무드 같은 거를 얘기를 통해서 전하는데
이제 어떤 두 젊은이가 이제 며칠을 굶었어요. 이렇게 같이 여행을 가는데 이제 배가 고픈데 인가가 있는 거야. 집이 하나 있는 거야.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찾았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네. 주인이 없는데 아주 높은 곳에 음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이렇게 담겨 있어. 그러니까 한 젊은이는 아무리 하려도 안 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짜증을 내면서 포기하고 이제 나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뛰어도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짜증을 내고 나가는데 이 젊은이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또한 이제 젊은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아, 저 높은데 음식을 뒀다는 얘기는 주인이 저기를 손을 닿을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얘기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이 집에 사다리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좀 사다리를 찾는 거예요. 그 사다리를 찾았어. 그 사다리를 가지고 그 음식을 이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통해서 몸보다 머리를 써라. 이제 이걸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끊임없는 질문을 해요. 이거는 집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아주 그 공통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버지가 저녁 식사할 때는 아버지가 딱 가정 교육을 해서 딱 집에 옵니다.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식탁에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고 또 아이도 질문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질문하는 걸 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 교육이 하브루타 교육이라 그래서 두 명씩 마주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의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히브리어 뭐 22단어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꿀에 묻혀서 이렇게 쓴대요. 그리고 그걸 빨아먹게 한대. 왜요? 그러니까 배움은 꿀처럼 달다. 배움은 꿀처럼 달다라는 거를 계속 반복시키는 거가 또 그 사람들의 교육이에요. 교육에 관심을 갖고 나서 유대인 교육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가 정체성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선민의식.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의 역사를 가리켜요. 엄청나게 강조하더라고요. 고통의 역사를. 그래서 그 고통의 역사를 가리키는 효과가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논문을 읽어보니까 고통을 공유하면 유대감이 증가한다라는 그 심리학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 같이 고생을 하면 유대감이 강해진대요. 그 집단이. 근데 그런 거를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통을 공유하는 방법이 고통의 역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대감이 강해지는 거예요. 단결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탈무드나 토라를 통해서 또 계속 그런 뭐 물론 종교적인 것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말고도 뭐 더 많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유대인 교육이 제가 생각하는 저는 이제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대인 교육이 그거에 완전히 모델이더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자꾸 그 질문에 답을 찾게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화두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자꾸 생각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학습인데 그 학습을 즐겁고 유쾌한 걸로 또 생각하게 만드는 그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배움은 꿀처럼 달다.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걸 무슨 고통스럽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네요. 이렇게 몰입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몰입과 학습에 대한 즐거움을 많이 동일화시켰던 유대인들은 정말 놀라운 성과를 낸다는 점에서도 몰입을 하면 누구나도 남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뭐 이렇게 대가 앞에서 좀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이제 슬슬 좀 조급해지더라고요. 뭐 내가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열심히는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뭔가 집중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제가 과업을 너무 이제 노욕을 부려서 너무 높이 잡아서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면서 몰입이 좀 덜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몰입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뇌과학을 이렇게 봤는데
결국 이 몰입과 관련된 거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예. 물질이에요. 쾌감을 유발하고 뭐 창조성을 만들고 하는 건데 이 도파민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요. 아. 몰입할 수 있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드는 거는 틀림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좋은 거는 전두엽은 계속 발달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고 하는 능력은 발달하니까 네. 이제 그것까지 합하면은 뭐 크게 좀 불리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몰입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 일이 많게 되면 몰입이 힘들어요. 네. 그 방해받지 않는 연속된 시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예. 방해받지 않는 연속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몰입도를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게 연속된 시간이 막 쪼개지면 이제 굉장히 쓸모없는 시간이 되는데 그 방해받지 않고 연속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몰입을 해서 뭔가 생산적인 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이제 보통은 주말이죠. 네.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게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방해받지 않고 된 연속된 시간, 뭐 아니면 연휴라든가, 예.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좋은 시간이에요. 교수들 같은 경우는 방학이라든가 뭐 예. 이런 시간인데 그럴 때 아니면 몰입하기가 힘들어요. 예. 그렇게 긴 시간 몰입해야 이제 어떤 성과가 나오니까. 나오니까. 예. 제가 그게 하나 일단 문제가 됐었군요. 생각해 보니까 예전보다 잔 스케줄이 좀 많아졌어요. 네. 저도 딱 보니까 뭔가 제 머리가 발동을 거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그 시간이 좀 지나야 뭔가 좀 깊이감 있게 뭐 글을 쓰든 뭐 생각이 정리가 되든. 그런데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좀 한참 이를 때쯤 되니까 또 뒤에 일정 있거나 막 전화 오고, 네. 그게 또 한 가지 문제였네요. 그 다음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스컴 활동을 좀 해서 그런지 네네. 좀 저를 과대 평가해주는 곳이 생겼나 봐요. 네. 제 능력으로는 그 정도 과제는 제가 그 유튜브 몇 개를 봤는데 굉장히 아주 통찰력이 높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괜히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뭐 선배님 모시고 오히려 그냥 솔직한 고해성사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오히려 그런 오해도 좀 받다 보니까 저 사람한테 가져가면 이 당면 과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해서 뭘 찾고 가져오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도 욕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내가 한번 해결해 보았으면 네. 좋겠다. 특히 사회과학은 정답이 있기보다는 굉장히 복잡한 정무적인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럴 때 제가 확 막힐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에서 봤더니 실력과 과제 그 난이도 차이, 이것도 네.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그거를 몰입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네. 제가 한 게 아니고 칙센미야이 교수. 그러니까 몰입의 원조는 칙센미야이 교수입니다. 네. 이분이 몰입을 학문의 영역으로 바꿔놓은 분이에요. 이분의 가장 대표적인 그 이론이 몰입 다이아그램이에요. 예. 그래서 이분이 가로축은 뭐 실력, 영어로는 스킬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로축을.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몰입도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가로축. 예. 그 다음에 세로축은 챌린지라고 그러는데 뭐 과제의 난이도 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과제의 난이도도 낮고 내가 몰입도도 낮아. 네. 내가 스킬도 낮아. 그런 심리 상태를 무관심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안 좋은 상태, 네. 최악의. 거기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예. 그런 활동이 뭐냐? TV 시청이래. 예, 거기서 과제의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난이도가 올라가면은 이제 걱정을 한다는 예. 거죠. 예, 실력은 없는데 과제는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걱정을 하는데 그때가 이제 주로 언쟁을 하거나 이제 경론을 할 때 생기는 상태래요. 예. 그런데 과제의 난이도가 더 올라가. 예. 그러면 불안하대요. 예. 예, 그게 이제 업무나 이제 예. 이런 거죠. 뭐.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내가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제 실력이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면은 각성 상태가 된다고 해요. 예. 각성 상태. 그때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배우고 뭐 이럴 때, 네. 학문을 할 때 이제 네. 이런 상태가 되고 거기서 몰입도가 더 올라가면 이제 몰입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플로우 상태, 예. 그 사람들이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이제 몰입이 되고 그게 대표적인 게 취미 활동이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그게 네. 빠지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그 난이도는 낮은데 내가 몰입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관심에서 권태 상태로 간대요. 권태. 네. 그거는 이제 뭐 집에 잡일 같은 네. 집안일 뭐 이런 거 할 때가 그런 수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난이도가 낮고 내가 이제 조금 몰입도가 올라간 거죠. 예. 거기서 몰입도가 더 올라가면 느긋함, 그 심리 상태 느긋하게 느끼는데 그거는 대화를 하거나 네. 뭐 식사를 하거나 이런 상태래요. 네. 느긋한 거죠. 거기서 이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 자신감을 갖는데요. 예. 그런 활동이 운전을 할 때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이제 과제의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고 나도 각성은 이제 몰입도가 올라간 거죠. 예, 예. 거기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 그게 또 몰입 상태로 가요. 네. 이제 이게 몰입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 가운데 나의 실력하고 난이도하고 그래서 그걸 맞춰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걸 이제 몰입 채널이라고 그래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이제 내가 몰입도가 낮더라도 계속 과제 이렇게 난이도를 올리고 이렇게 또 다시 내가 몰입도가 올라가고 난이도를 올리고 이렇게 가면은 이제 그런 고도의 몰입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론입니다. 네. 그 이론에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게 가장 우측 상단에 있는 취미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난제를 본인이 실력마저도 가지고 있으면 취미가 된다? 달리 말하면 즐기면서 한다는 그런 표현인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제 몰입은 아주 어려운 문제를 네. 그냥 1초도 쉬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칙센미야이 교수 그 이론하고 어떤 상태냐면 난이도가 무지 높은 거예요. 네. 난이도가.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무지 높은데 저는 이제 몰입도가 이게 변수더라고요. 예. 1초도 쉬지 않고 하면 몰입도가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생각을 계속하면 그게 몰입도를 올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하도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이제 원리를 아는 거죠. 네. 이게 계속 생각하면 몰입도가 올라간다. 네. 그래서 이 원리가 뭐냐? 그래서 뇌과학을 이제 봤더니 이게 관련된 이제 장기기억이 활성화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이제 장기기억이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기량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뇌과학적으로 보면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난이도가 높아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괴롭더라도 계속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몰입도는 올라간다. 그건 틀림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을 1초도 쉬지 않고 하면 몰입도는 무조건 올라가는데 예. 그게 이제 몰입도를 제가 이제 말하는 몰입은 네. 특히 그쪽이에요. 예. 1초도 쉬지 않고 저는 이제 경험에 의해서 한 거죠. 몰입도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1초도 쉬지 않고 하면은 머리가 아파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완된 집중을 해라. 예. 편하게 쉬는 듯이 네. 참선하는 분들은 3개월도 하도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음.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듯이 생각을 해라. 그 대신 1초도 쉬지 말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하면 이제 몰입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몰입도를 올리면은 이제 다 내가 이제 어떤 거에도 몰입도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 거에도 몰입도를 올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치는데 몰입이 안 된다. 예. 골프를 하는데 몰입이 안 된다. 양궁을 하는데 몰입이 안 된다. 테니스를 하는데 몰입이 안 된다. 그거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 네, 연구나 학습이 아니더라도. 예. 그러니까 단일 문제를 생각하는 거가 제일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칙센미야의 이론에 의하면 피드백이 있어야 몰입이 되는데 네. 피드백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렵고 제가 한 몰입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네. 한 문제를 가지고 하는 네. 거가. 근데 다른 것들은 공부에 몰입을 한다? 그러면은 공부는 피드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읽고 무슨 말인지 알고 이게 피드백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몰입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거를 그게 이제 제 이론이에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의도적인 몰입이라고 하는데 네. 의도적으로 네 의식의 무대에 그 내용을 1초도 쉬지 말고 올려놔라. 그러면 의식의 내용이 무의식의 생중계가 되는데 그 무의식이 장기 기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이 활성화가 된다. 네.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너무나 잘 맞는 거예요. 그냥 모든 데 다 적용이 되고 의도적인 몰입 이론을 내고 궁금해했어요. 이게 정말 워크할까?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너무나 워크를 잘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쓰고 또 그 음악을 하는 사람, 미술을 하는 사람 너무나 이게 잘 워크를 하는 거예요. 네.